안녕하세요. 개창TV의 개창입니다. 잘 들리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인플루언서 선정 경험담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선정되었고,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애드포스트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까지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수익화 또는 최적화 블로그 운영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블로그를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성취감이 없어서 재미가 좀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즐겁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설명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애드포스 심의 성공을 받으셔가지고 수익도 생기시는 재미를 가지시고, 그리고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선정되셔서 프리미엄 광고까지 붙으시면 수익이 좀 더 늘어나면서 조금 더 목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계획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애드포스트 바로 수익 공개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뭐 억으로 그런 내용 없으니까 오해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제 내용이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꺼주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처음 이제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심의를 신청했던 건 4월 22일이에요. 제가 1월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고요. 2월에, 3월에 진행하다 보니까 블로그 이웃분들이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리빙이라는 항목에다가 지원을 했고, 그냥 리빙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삶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줄 알고 지원을 했으나 이후에 알았지만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신청을 넣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경제 비즈니스 관련된 분야 그 외에 몇 개 분야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때 제가 바로 지원을 했고요. 그때 5월 7일 날 메일 수신이 됐습니다. 인플루언서 검색 지원 결과 안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정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수익이 굉장히 높았죠. 이거 순전히 애드포스트 관련된 수익만 얻었던 거고요. 이때 원고 대행까지 같이 진행했으면 사실 100만 원이 넘게 되는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게 사실 이때 시즌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 검색 서비스 안내서 관련된 건 바로 기존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앞에서도 또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좀 발생을 해요. 요거는 못된 동작이 있어서 제가 좀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외부 활동을 좀 덜하게 되고 블로그를 활동을 좀 진행했고요. 서서히 이상하게 이게 수익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좀 느꼈고 20년 3월에 치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뭐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이라고 치면 요 두 마리 정도 얻을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년 4월에 89만 4천 원. 와, 이러다가 전업 블로거를 해야 되나 잠깐 고민했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전업 블로거는 하진 않을 텐데, 일단 전업 블로그에 욕심을 가지시는 분도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네이버 블로그로는 전업 블로그 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은 뭐 강사라든지 또 무슨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쓰실 때는 가능해요. 하지만 전업 블로그는 절대 비추천이고요. 이 외에 블로그 외에 뭐 티스토리라든지 워드프레스를 진행하시는 거는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근데 굉장히 큰 맘 먹고 욕심을 바로 가지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돈 벌면 뭐 저도 그냥 전업 블로그 하고 워드프레스 그다음에 티스토리 했겠죠. 근데 저는 직장 다니면서 현재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참조로 말씀드리면 티스토리도 제가 조금씩 사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부분 89만 원, 네, 58만 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화살표가 뭐냐면 20년 5월 7일 날 요때쯤 될 것 같아요. 요때 인플루언서 검색에 선정이 됐다라는 거, 경제 비즈니스 그 부문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선정되기 위한 전략은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번엔 지금 수익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블로그 애드포스트 5월 일별 수익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5월에 보면
58만 4천 원. 근데 이때 네이버 인플루언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플루언서 선정 이후, 선정 전에 분명히 수익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5월에 1일부터 31일까지 쭈쭈쭈쭈 해가지고 일별 수익들을 나래비를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3만 원 번 날도 있고 5천 원 번 날도 있고 2만 4천 원 번 날도 이렇게 보이시죠? 실제로 네이버 인플루언서 검색 지원 결과 선정되었다고 하는 날이 요 5월 7일입니다. 그러면 5월 7일 이전과 5월 7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좀 되겠죠. 사실 저한테 블로그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가장 많은 질문이 그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가 된 후, 되기 전, 되기 후 수익이 많은 변화가 있냐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 부분 오늘 낱낱이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쭉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블로그 선정 전과 선정 후 수익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이거 일일이 좀 엑셀 작업해가지고 갖다 넣었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거, 이런 거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7일 날 선정됐기 때문에 5월 7일 이전과 5월 7일 이후를 좀 나눠서 한번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5월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데이터를 보니까 2392원이에요. 그 다음에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평균 데이터를 보니까 18,405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플루언서 선정 이후 데이터를 수익 데이터를 보게 되면 더 낮다라는 거 조금 인지가 되시죠? 여기 보시면 2392원, 여기 보시면 18,400원. 그러면 6월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6월을 보시면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주저리 이제 엑셀 파일에 30일짜리가 한꺼번에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해보니까 1일당 15,633원을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정 전에 이 내용을 비교해보면 또 인플루언서 선정 이후에 수익이 낮다라는 거 조금 이해되시죠? 근데 왜 5월 1일부터 5월 7일 요 수익만 갖고 비교를 하냐라고 좀 이렇게 질의문의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이유는 이 월별 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시면 2020년 4월에 89만 원을 벌게 돼요. 애드포스트 수익으로만요.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광대하게 높은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분명히 비싼 키워드가 있다라는 걸 이때 수익을 보고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이때 수익을 비교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5월 기준으로만 5월 인플루언서 선정 전, 선정 후로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6월 일평균은 15,633원이에요. 분명히 인플루언서 선정 전보다는 다소 그냥 적다라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숫자로만 봤을 때는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블로그 선정 전에 수익이 높았다라고 제 수익적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아니야 결론을 좀 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네이버에서 애드포스트 또는 인플루언서 선정이 애드포스트 수익 관련돼서 이렇게 포스팅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대다수가 인플루언서 선정되고 수익이 올랐다라는 그런 포스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게, 저도 인플루언서 선정된 게 5월이에요. 근데 5월 이전에 애드포스트로 인플루언서 선정된 이후에 애드포스트 수익이 늘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때는 경쟁자가 적었다는 걸 꼭 인지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계속 제가 설명드릴 텐데,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인플루언서 수익이 더 늘 수밖에 없던 구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인플루언서 숫자가 적었어요. 경쟁자들이 적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이유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요 그림만 보고 딱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객장수 뇌피셜입니다. 가두리 양식에서 또 경쟁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왜 이 이미지를 넣었냐면요. 이 한 분, 이 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어항은 네이버의 인플루언서 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키워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네이버 키워드 검색 결과에 여러분의 콘텐츠로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검색 서비스입니다. 이 안에서 이 다양한 분들께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부문마다 살아남으신 분들에게는 프리미엄 광고가 주어집니다. 프리미엄 광고란 우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브랜드의 프리미엄 광고입니다.
프리미엄 광고 기준 상세 안내는 여기서도 확인 가능하다니까 제 내용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프리미엄 광고, 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푸강이라고 많은 표현들을 해요. 푸강 때문에 인플루언서 되려고 한다라는 분들 이렇게 많으신데,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가두리 양식 내 1등한테 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항, 제가 가두리 양식으로 네이버의 정책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 내에서 1등한테만 준다는 거, 물론 부문별로. 저 같은 경우는 경제 비즈니스 부분인데, 그 안에서 1등한테만 프리미엄 광고를 줄 수 있다, 또는 줄 수도 있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여기는 뭐 여행 부분, 여기는 경제 비즈니스 부분, 여기는 음식 부분, 이렇게 1등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만 프리미엄 광고 푸강을 주어지게 됩니다.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제 거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네이버에서 골뱅이하고 개창 치면 제가 나오니까 꼭 좀 팬하기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팬하기를 부탁하는 건 이유도 차차 제가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일단 골뱅이하고 개창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요런 제 인플루언서 홈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 7월 27일 지금 제가 아직 조회수가 437명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이거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한 거다 보니까 아마 10시가 넘어서는 오늘 조회수가 500명이 넘지 않았을까? 요런 기대를 조금 해보는데 어쨌든 누적치가 5만 명 정도 제 인플루언서 홈을 다녀갔다 이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팬수는 현재 4,229명 이렇게 설명드릴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참여한 키워드가 20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네이버 측에서 그 인플루언서들을 배려했다라는 거를 사실은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인플루언서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경제 비즈니스잖아요. 만약에 경제 비즈니스 쪽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한 100명 정도 있다. 그럼 100명 정도 분이 20개 키워드 갖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저 말고 굉장히 대단하신 그 이제 블로거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이나 대단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키워드들을 다 섭렵하면 저 같은 분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잖아요. 물론 저는 5월에 선정이 되었는데 만약 이번 달 7월에 선정된 분들은 그 경쟁을 다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참여한 키워드를 20개로 한정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제가 그 키워드 챌린지에 참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다 정도로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광고도 뜹니다. 근데 이게 프리미엄 광고는 아니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클릭하면 광고 시 예전에 기존에 설명드렸던 CPC 광고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 기준으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블로그 인플루언서 쪽의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네이버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통장으로 검색을 하면 이거 모바일 기준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 이자 계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회색이다 갑자기 초록색으로 바뀌잖아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눈요김을 이건 뭔가 싶어서 이걸 클릭하실 확률이 생각보다 낮지는 않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보이게 돼요. 인플루언서 화면으로 전용 화면으로 보이게 되고 여기 분은 개창입니다. 이렇게 쭉쭉쭉 설명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분은 비즈니스 전문가시고 팬이 435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단하신 장보스님은 부동산 전문가 팬 4,700명. 압도적으로 이 앞부분보다 더 높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생이다 보니까 네이버 측에서 신생 키워드,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신생 키워드 챌린지에 참여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위로 올려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분들도 계속 육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압도적으로 또 이분이, 이 장복수라님이 이 팬이 470명이고 4,700명이고 이분은 팬이 430명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분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관이 있고
그 다음이 제가 이분을 제외한다면 하나, 둘, 세 번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빠르게 부자 되는 내용에 관련된 내용, 비즈니스 전문가분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분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보스님이 위로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장보스님과 개창이란 님이 계속 경쟁을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뭐 다양한 로직이 있겠죠.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중요한 로직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팬수예요. 장보스님은 4,700명이고, 이 개창님은 4,220명이잖아요. 한 500명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 갭 때문에도 제가 밑에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장보스님의 그 컨텐츠가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거라고 분명히 인지하지만 혹시라도 이 똑같은 점수로는 절대 이게 비교할 수 없지만 장보스님이 10점이고 제가 10점이라면 팬수에 따라서 이 등수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팬에 열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이기 때문에 제 영상으로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인플루언서 개창이라고 뜨죠. 이렇게 보면 광고가 떠요. 이건 절대 프리미엄 광고가 아니라는 것만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미엄 광고는 가장 상단에 계신 이렇게 금관을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한테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블로그 이웃분들의 궁금증. 프리미엄 광고 또는 푸강이라고 해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저의 경우는 2,000원을 넘은 경우가 없어요. 어떤 걸로? 애드포스트, 인플루언서를 통한 애드포스트 수익이 2,000원이 넘은 적이 없어요. 제가 하루 광고비가, 애드포스트 광고비가 2만 원이 나오더라도 제 광고료가 그 인플루언서 홈에서 발생된 건 2,000원이 넘은 적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2만 원에 2,000원이라고 치면 한 1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수익이 뭐 50만 원이 나오더라도 그 중에 한 20% 정도라고 유추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애드포스트 정책 중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게 노출수와 클릭수는 절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절대 그러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걸 어기면 30일 포스트 정지됩니다. 애드포스트가 정지돼요. 실제로 그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례냐면 그 애드포스트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 애드포스트 수익 인증 같은 거 이렇게 화면 같은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런 포스팅 내용 등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이 노출수와 클릭수를 오픈하고 이제 공개를 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네이버 측에서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바로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메일인지 쪽지인지 뭘로 주는데 저도 한두 번 받아봤거든요. 이 경우로 받아봤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노출수나 클릭수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한 번은 와요. 근데 이제 그분은 잘 모르시고 노출수만 가리신 거예요. 근데 클릭수를 안 가리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클릭수를 안 가렸다라는 거 내용을 받고 30일 애드포스트 정지를 바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30일간 애드포스트 수익이 없었다는 거. 이 영상을 들으신 분은 꼭 그 부분을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프리미엄 광고 기준 정확한 기준 확인 한번 해보고 갈게요. 프리미엄 광고 전용 기준은 팬수가 3,000명 이상 달성한 분들 중 주제별 키워드 챌린지가 상위 창작자. 이게 이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팬수가 3,000명 이상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제별 키워드 챌린지 상위 창작자. 아까 제가 그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키워드 챌린지 했던 내용 보이시잖아요. 저는 상위 창작자가 아니에요. 은간이잖아요. 왕관을 써야 됩니다. 왕관을 쓰면 상위 창작자라고 인정을 되고요. 한시적으로 팬수 3,000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주제별 키워드 챌린지 상위 창작자. 이 내용입니다. 이 주제별 키워드 챌린지 상위 창작자, 이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3,000명이 다 하지 못하더라도 키워드 챌린지에 제일 상단에 뜨게 되면, 뭐 금관을 쓰게 되면 이제 프리미엄 광고가 붙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플루언서 홈에서 애드포스트를 등록한 경우 위 기준에 의해 프리미엄 광고가 적용되며 광고 소재 운영에 따라 일반 광고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 아무리 광관을 끼더라도 프리미엄 광고가 안 붙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사실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광고 소재 운영에 따라 일반 광고. 사실 일반 광고라는 게 프리미엄 광고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개창아 너는 프리미엄 광고 받아봤니? 제가 또 목표한 바는 어떻게든 이루려는 그런
그 습성이 있다 보니까 받아는 받습니다. 제 유튜브 컨셉, 제 유튜브 상단 이미지에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바로 해봅니다. 욕심 갖고 꼭 해봐가지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5월 10일, 제가 한 5월 2일경인가 제가 인플루언서 선정됐고요. 이때만 해도 그 마팔 영풍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펜 열풍이라고 해야죠. 서로 막 마펜을 해주는 거야. 누구끼리? 인플루언서끼리. 근데도 불구하고 3,000명 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00명 정도? 제가 좀 5월 2일 날인가 선정되고 5월 3일인가 4일 정도의 인플루언서 홈을 개설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마펜을 막 열풍적으로 진행했을 때 그때가 제가 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선이었거든요. 5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인펜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에 대해서 인플루언서 분들끼리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도 제가 또 당당하게 자축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 12일 날 팬수 3,000명이 미만이었으나 키워드 챌린지가 상위 창작제가 돼가지고 메일이 왔어요. 인플루언서 검색 프리미엄 광고 대상자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또 제가 뭔가 좀 됐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 꼭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된 건데 또 프리미엄 광고의 문제점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플루언서끼리 마펜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플루언서는 일반 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팬들이 생긴 분들한테 이렇게 팬을 하는 게 사실 원칙적 이렇게 약간 이상적인 건데 여기 보세요. 제 블로그 이웃이 지금 현재 2,200명밖에 되지는 않아요. 2,200명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000명이 넘으신 분들도 있지만 전 2,200명도 충분히 감사하고요. 여기 보시면 인플루언서 홈에 팬이 4,200명이에요. 제 이웃이 2,200명밖에 안 되는데 팬이 4,200명이에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인플루언서 분들끼리 계속 마파를 서로 그냥 마펜 막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펜한 숫자가 현재 7,100명. 저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도 살아남아야죠. 나를 펜한 분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4,200명. 벌써 제가 펜을 했는데 저를 펜 안 해주신 분이 벌써 한 3,000명 되시잖아요. 저도 이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를 펜 안 해주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꼭 좀 골뱅이 개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문제가 어디까지 좀 번해지고 제가 어떻게 또 7,200명 그러면 너는 7,200명 클릭을 했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 마켓에 들어가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검색하면 두 가지가 좀 검색이 돼요. 인플루언서 팬 늘리기, 인플루언서 랭킹 조회하기. 사실 인플루언서끼리 또 랭킹을 조회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랭킹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1등만 남는 세상 이런 거 다 지향하자고 하는데 랭킹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다 초중고를 그렇게 지내와서 그래서 랭킹 조회하는 게 지금 굉장히 높고요. 다운로드가 두 번째가 인플루언서 팬 늘리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인플루언서 팬 늘리기 어플리케이션을 이게 작동을 한 건데 요 화살표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인플루언서 팬 늘리기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면 여기 팬 수락 시장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기준은 모르겠는데 제가 약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진행할 때 하루에 500명까지 가능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누구한테 좀 피해가 가실까봐 제가 이렇게 가렸어요. 그다음에 팬 수락 시작을 누르면 4초마다 한 번씩 3개 처리, 4초마다 한 번씩 4개 처리, 4초마다 6개 처리. 요렇게 제 기억으로는 50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일주일만 치고 500명에 곱하기 일주일을 하면 3,500명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 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팬이 된 걸 보고 또 이제 나를 팬을 해주셨구나 또 맛팬을 하고 이런 게 서로의 지금 인플루언서들끼리의 지금은 유행은 아니지만 2020년 5월경 또는 5월 말경에 굉장히 선풍적이었어요. 이유는 프리미엄 광고를 꼭 받아야겠다. 이 내용 때문에요. 굉장히 큰 문제겠죠. 하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강차범 PD님이 사실 이 네이버 블로그에 관해 대해서 네이버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띄우고 이제 블로그를 그만두는 걸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제 마감으로 하면서 영상을 띄웠는데 이 조회수가 보시면 40만이 넘잖아요. 여기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쪽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2018년에 강차범 PD님이 정확한 문제점을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누구한테?
네이버 측에. 왜냐하면 유튜브 이 내용이 거의 조회수가 40만 명이기 때문에 40만 조회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이버 임직원 쪽에서 네이버 임직원분이 이걸 영상을 안 봤을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이걸 받고 2년 전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인플루언서 서비스가 된 건데 사실 이 인플루언서끼리 맞팬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한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인플루언서 할 때까지만 해도 한 그것 한 2천 명 정도 해서 와 이거에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7천 명분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고 되게 좀 뭔가 내가 좀 인정받은 기분이 좀 덜하다. 뭐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5월 인플루언서 선정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지원 성공 시 제가 첫 번째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리빙으로 지원했다가 물론 제 포스팅 내용에 리빙 관련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집 꾸미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원하고 한번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5월에 인플루언서 경제 비즈니스 부분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좀 이 네이버한테 인정받는 기분, 뭔가 좀 뭔가 뿌듯하다 이런 기타 등등의 되게 즐거움이 있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요. 어항 속에 붕어가 된 기분이에요. 제가 항상 가두리 양식이라는 걸 외치고 다니는데 그 가두리 양식의 붕어가 된 기분이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나 인플루언서가 되니까 조금의 선물도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 참 감사한데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사실 얼마 전에 인플루언서 검색 웰컴 기프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용권을 받았어요. 12개월 1년권을 받았거든요. 이게 월마다 보니까 4,900원이더라고요. 1년이면 벌써 58,800원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소소하지만 이런 혜택을 주셔서 너무너무 사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네이버님. 아까는 유튜브 영상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 조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는 좀 자극적이어야 이게 좀 된대요.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이버가 아닌 유튜브에서 이런 거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블로그 저품질 안 매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의 선정 요령까지 제가 마저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일단 저만의 방식이니까 이게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됐냐라고 좀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 블로그 이후 몇 분한테 이런 거 좀 소개를 시켜드려서 좀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플루언서 되신 분들이 꽤나 있다라는 거 꼭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키워드 챌린지 주제를 선정하실 때 본인한테 맞는 걸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자기가 잘 맞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5월 22일에 5월경에 경제 비즈니스 부문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제 팁을 좀 말씀드리면요. 인플루언서 홈에 가면 이렇게 키워드 챌린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쭉 보여요. 이런 이제 부문마다 컬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저 같은 경우는 경제 비즈니스인데 키워드가 한 30개? 몇 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쭉 내용들이 많거든요. 요거 관련된 썸네일로 요거에 들어가. 만약에 이제 재테크라면 재테크 하는 방법, 뭐 미국 주식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물론 미국 주식 관련된 이 키워드도 있어요. 그런 내용의 포스팅을 한 최소한 7개, 한 10개? 저 같으면 한 7개는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하나씩, 한 개씩 쓴다 그러면 한 7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한 7개 이상, 뭐 많게는 10개 이상을 쓰시고 인플루언서 지원을 꼭 해보세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저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몇 분도 되었거든요. 제가 이런 방법 알려드려가지고 분명히 사실 그렇잖아요. 인플루언서 심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절대 네이버 AI가 심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 네이버 인플루언서 홈을 관리하시는 분, 인직원 몇 분이 분명히 관리하고 검침하고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블로그나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버 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었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고 어떤 포스팅을 만들었는지 분명히 분석하고 진행하실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 인플루언서 부문에 관련된 키워드로 꼭 컨텐츠를 작성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인플루언서도 돼보고 이제 프리미엄 광고도 붙어보고 이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욕심을 좀 덜 가지려고 하고요. 이제부터는 좀 블로그는 조금 더 즐기는 쪽. 물론 뭐 블로그 조회수가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10,000명도 돼보고 20,000명도 돼보니까 그냥
사실 그렇게 조회수 늘리는데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천천히 즐기면서 좀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소하게 유튜브로서 이제 내용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 일단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이버에서 골뱅이 하면 개창 저 나오니까 팬하기 꼭 한번 좀 눌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독, 좋아요, 유튜브 영상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구독자가 늘지 않아도 유튜브 구독자가 늘지 않아도 저는 유튜브 영상 계속 진행할 거고요. 취미 삼아 그다음에 제 인생을 즐기며 삼아, 그다음에 또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두는 거에 대해서 제가 뜻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항상 같이 해줄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유튜브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은 유튜브를 꼭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제 변화와 제 성장에 대해서 내용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